직장인의 이대하원 유튜브 해야지 퇴사해야지. 근데 막상 하려니까 유튜브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퇴사는 그냥 뭔가 막막하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다니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었는데 30살이 됐던 22년 9월 저는 퇴사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1년이 지난 23년 9월이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다 때려치고 유튜브 1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전부 다 공유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1년 아끼세요. 오랜 고민 끝에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해보고자 퇴사 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하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 채널이랑 회사 채널들을 키워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송군입니다. 솔직하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아 이제는 정말 내 유튜브를 제대로 키워서 내가 좀 가치를 높여보자, 내가 좀 경쟁력을 올려보자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저조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퇴사하고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반응도가 생각보다 기대보다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자신감은 사라지고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건데 소속감도 없고 돈도 없는 백수에게 불안감은 전염병 같았어요. 순식간에 온몸을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막 불평만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도 가족들이랑 지인들한테까지 솔직하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괜찮다, 내 플랜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좀 괜찮은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22년 되니까 유튜브가 레드오션이 된 건가?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30살에 패기 넘치게 내가 1년 안에 일 저지른다 보여준다라고 해놓고 이게 진짜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 순식간에 대기업을 다니던 30살 남자는 사라지고 대기업을 다녔던 백수 30살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더라고요. 차갑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읽게 됐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낙담의 골짜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음이 0도에서 녹고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고 실력이 올라가는데도 시간과 노력의 임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정말 좋아하는 드로우앤디루님과 런업님의 초기 영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땠지? 처음부터 잘 됐나? 근데 놀랍게도 아니더라고요. 초기 영상들을 보니까 지금 컨텐츠와 다르게 예전 컨텐츠, 초기 컨텐츠에서는 정말 반응도가 낮았고 그로 인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들 역시도 낙담의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임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나오지 않는 이런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시간과 에너지를 꾸준하게 인풋을 넣었다는 거죠. 돌파해냈던 거죠. 이게 저한테는 상당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구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경험치를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말 빛나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 역시도 그 낙담의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1년, 2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나는 한 달, 두 달밖에 안 했을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불안하고 초조했던 제 자신이 조금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예전에도 유튜브를 해봤으니까 단기간에 무조건 잘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단순한 저의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전의 채널들을 키웠던 경험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가설 검증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때는 엄살 안 부리고 묵묵하게 해나갔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엄청 불안하죠. 좌절도 많이 하고. 근데 좌절할 틈이 어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생길 때는 앉았고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12시간, 13시간씩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는 과정을 커밍손 인스타그램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주는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시기별로 채널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드디어 조금씩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월 차가 됐을 때는 1000명이 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3개월 차가 되니까 50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솔직하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죠. 왜냐면 주변에서는 야 봐봐 해봐도 안 되잖아, 레드오션이라니까, 이런 말만 들리는데 제가 조금씩 유의미한 성과를 쌓아 나가고 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었던 자존감도 조금씩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면서 제가 퇴사하면서 세웠던 1차 목표를 달성하게 돼요.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증명할 수 있는 조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성과를 보고 기업이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강연이나 협업과 관련된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차, 지금은 퇴사한 지 1년 만에 저를 응원해주고 제 메시지에 공감해주시는 분 22,000분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인스타에서 공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스타 역시 시작한 지 이제 1년 차가 됐는데 25,000명의 팔로워 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퇴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이 SNS에서 1년 만에 약 5만 명의 팔로워 구독자를 모으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아마 약 5만 명의 팔로워 구독자가 생겼는데 어떤 게 변했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많은 변화들 중에서 1년 동안 SNS를 미친 듯이 했더니 생긴 변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내 주변 환경이 바뀌면 듣는 게 달라집니다. 듣는 게 달라지면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거는 평범한 직장인한테는 정말 다른 세상 얘기잖아요. 근데 퇴사한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정말 드럽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번에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걸 어떻게 벌 수 있지? 탑다운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가능성을 0으로 느낄 때랑 10%, 5%, 1%로 느낄 때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0%일 때는 아예 다른 세상이네 나랑 상관없네 하면서 외면을 하지만 1%, 5%, 10%라도 있을 때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지? 생각하게 되고 행동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생긴 어마어마한 변화 중에 한 가지였어요. 1년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아마 제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25년 9월에 디지털 노마드 삶을 시작하는 게 제 퇴사 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커뮤니티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초에는 일본에서 그리고 5월엔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면서 케이션을 하면서 경험했어요. 정말 내가 유튜브와 인스타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장소의 자유가 생기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장소의 자유만 있을 뿐 시간적인 자유가 없긴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느낌보다는 디지털 노가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1년 만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게 돼요. 1년 동안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일관된 주제와 제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들이 400개 이상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이 콘텐츠들은 제가 잘 때도 커밍순을 홍보해주는 홍보 사원이 되게 됩니다. 광고와 펀딩과 같은 다른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를 원하는 유튜브 브랜딩이라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다양한 제안과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모든 콘텐츠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도 된다는 걸,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해도 될 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저 역시도 1년 전만 해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나와는 다른 인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마도 유튜브와 인스타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쵸? 근데 하고는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주제부터 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취미가 너무 많아서 등산도 하고 러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먹방도 하고 다 할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라면 그런 유튜브 채널, 그런 인스타 계정을 봤을 때 구독을 하고 그 사람한테 관심이 생길까요? 내가 이미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아닌 이상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명확한 하나의 주제로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나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컨텐츠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컨텐츠를 기획할 때 좀 더 고민하고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